뉴욕 증시가 1%대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악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거나 일부 지역에서 봉쇄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식의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일단 경제지표가 조금 완화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은행주들의 반등이 일어났는데 은행주들의 반등은 이 볼커룰이라는 은행의 어떤 규제 정책들이 완화되는 모습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시장에는 유동성이 더 많이 공급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투자심리 쪽 측면에서는 회복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모주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SK바이오팜 이야기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상 최고치의 그런 그 청약 증거금이 모이게 되면서 관심들이 많이 쏠렸었죠. 그런데 SK바이오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연도에 줄줄이 대기를 타고 있는 대여들이 있죠. 그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또 빅히트 이런 그 새내기 관련 종목군들이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해내고 말리라,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많은 정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양도세죠. 이미 의견을 전달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거 좀 별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이거 정말 나쁜 법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의 20%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라라는 이야기인데, 증권거래세가 그때까지도 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 과세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었고요. 또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단타를 치는 사람들보다 우량주를 장기로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걷어가야 되는 희한한 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청원도 들어가기도 하고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아주 주말장이 됐어요. 네, 주말장이 되니까 이제 비가 살짝 그치는 모습이죠. 이 주말 동안에는 그래도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안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개는 그런 느낌.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날이 있다가 굉장히 또 더웠었잖아요. 그리고 비가 좀 왔어요. 비 오니까 뭔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비가 막 오면은 좀 사람이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비가 또 그치고 나니까 날씨도 좀 상쾌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 더웠던 그 뜨거운 기운들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선하기도 하면서 좀 상쾌하죠.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또 비가 그치니까 또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느낌들. 물론 비 오는 날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인데, 시장도 이런 데다 많이 비교를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마냥 좋을 수도 없고 또 마냥 나쁠 수도 없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회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냥 좋은 시장에서는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고, 또 마냥 나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는 매수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 맞죠. 단기적으로 볼 때도 이런 모습들은 통하게 되는데요.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어떤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벤트적인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좋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느낌들이 있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기대치를 좀 가져보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럼 내려갔을 때 매수하는 거, 그러면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아침 시점까지는 조금 애매했어요. 하락 출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악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악재에 대한 국면들이 점차적으로 장중에 회복이 되면서 장 막판에 은행주들이 팡 튀어올랐죠. 그러면서 다우지수 1%대 상승, 나스닥은 다시 10,000포인트 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특징적인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놔두고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형상들은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특징적인 저항대를 넘어가기 위한 어떤 포지션,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재료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악재를 먼저 좀 살펴보면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 텍사스주 이야기인데요. 이 텍사스주에서 일단은 경제적인 어떤 조치를 좀 취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경제 재개를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비필수적인, 그러니까 필수로 해야 되는 수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수술조차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경제 재개를 중단한다. 사실은 이게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또다시 이제 뭐 경제 봉쇄가 들어간다거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은 지금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의 악재, 추가적인 경제 재개가 나오지 않는다. 그냥 이 상태로 멈출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 특정 지역, 핫스팟, 조금 이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 그 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플로리다 지역, 지금 플로리다 지역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뭐 이런 식인데, 이 플로리다 지역의 매장 14곳을 추가로 일단은 폐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에도 차질이 좀 생기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소비 활동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여행객들에게 14일간 격리 조치를 명령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2차 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레리 커들로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지역 차원에서의 봉쇄에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미국 전체의 상황을 놓고 보면 양호해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는 V자로 반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얘기라고 볼 수 있냐면,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목들 개개별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봤을 때는 항상 플러스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포트폴리오가 더 많이 상승해서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거든요. 내가 1부터 10까지 종목을 갖고 있는데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한두 개 손실이 나오고 7, 8개 수익이 난다. 그렇게 된다면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내가 투자한 자금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지적인 개별적인 부분들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봐라. 근데 이 전체 큰 덩어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개개별인 것들보다도 이제 큰 덩어리를 생각해서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 그것만큼 또 현명한 방법은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좋은 소식이 두 가지가 더해지게 됩니다. 경제지표하고 이제 볼커룰이라는 은행 규제 포인트가 좀 완화된 모습인데, 일단은 볼커룰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예전에 염준 의장이었죠. 이 볼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법인데, 은행들이 이제 위험 자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한시적으로 제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법적으로 제한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건전하게 해라. 이제 뭔가 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뭐 이제 좀 뭐랄까요, 방지하자, 이런 식의 느낌이었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은행들이 막 위험한 데다 막 투자했어요. 근데 그게 뭐 손실을 크게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은행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상당히 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투자 안전 조치를 가한 것이 볼커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완화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험 자산 쪽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완화시켜 주겠다. 시장에다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은행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돈이 있어. 그리고 시장은 많이 하락해 있어. 그런데 앞으로 보니까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돈이 있는 입장에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규제를 만들어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증거금이 있을 거예요. 이제 파생 상품을 사고 팔 때 이렇게 일종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증거금, 이 증거금을 현금으로 이제 적립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 규제도 수위를 낮출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000가 필요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낮춰가지고 $8,000만 있어도 된다. 그럼 $2,000가 어디로 가요? 네, 시장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거는 은행 지준율, 중국에 보면 은행 지급 준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낮추면서 은행들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볼커룰 완화와 함께 이렇게 증거금 규제 수위를 낮춘다는 것은 이걸 좀 낮춰가지고 남는 돈 다 투자해라.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시장에 이런 식의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상당히 강력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CNBC에서 보면은 수십억 달러의 가용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괜찮은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무조건 상승한다. 이것이 공식적인 부분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부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벤트라고 얘기했었던 내용들이죠. 이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130만 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148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보다는 뭐 좀 줄어들었죠. 지난주에는 154만 명인가 그랬는데 조금 줄어들어서 148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뭐 완화되었다, 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아닌데 뭐 이런 느낌. 네, 왜냐면 이거는 또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악재로 그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고용의 회복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는 그 우려감이 생기면서 이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끄집어 내릴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 초반에는 약간 악재성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가 76만 명이나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어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니라 뭐 새롭게 발생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이제 청구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자리가 그만큼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름을 틀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 이 지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원래 마이너스였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장 예상치가 9.8% 정도 증가할 것이다.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15.8%나 급증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15.8로 뛰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5.8이 아니라 뭐 20% 이상 증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재 주문은 경기가 좋아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딱 정리해 보면 예상했던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 회복, 이런 반등,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2차 확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재는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호재는 일단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상황, 이렇게 되면서 증시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마도 주말장 그리고 주말 이후로 이어지는 다음 주 초반까지의 흐름들은 이런 경제지표 또는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이벤트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벤트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증가는 무조건 미국 경기의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악재가 얼마큼 더 크게 발생할런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남아있는 이벤트는 긍정적이다 라고 봐주셔도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달아오르는 공모 시장, SK 바이오팜 때문이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상 최대의 청약 증거금이 몰리기도 했고, 뭐, 기록을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들인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을 잘 맞았어요. 시장 상황하고 잘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끄집어 당긴 거죠.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들 다 끄집어 당겼고 뭔가 이제 여론몰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막 이게 뭔데 이렇게 대단히 막 들어가는 거야? 막 이런 얘기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 공개를 한 그런 기업들이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공모가 대비해서 50% 이상 수익이 나더라. 그러니까 신규 종목, 이렇게 뭐 기업 가치가 훌륭한 기업이고 또 전망이 맑은 기업이고 또 업황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기가 타고난 기업인데 이거 안 올라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몰리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SK 바이오팜은 일단 끝났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그 경쟁률이 컸기 때문에 사실 먹을 게 별로 없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하반기 시점에서 나타나는 이제 공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하반기에도 두 개의 엄청나게 큰 대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현재로서는 이제 빅히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이 방탄소년단 이쪽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미 그 코스피 쪽 유가증권 시장에다가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을 했고요. 기업 가치가 최대 6조 원. 6조 원이면은 일단 SK
판보다 더 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탄소년단이라는 하나의 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떻게 보면 SK바이오팜에 몰렸었던 그런 청약 열기가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더 강력한, 더 강한 경쟁률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카카오가 요즘에 계속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카카오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치를 모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수천억 대의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그 포지션들은 일단 시장이 계속 돈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공모주의 열기가 됐든 새내기주의 열기가 됐든 이런 것들은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은 좀 될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초반에 뭐 반짝반짝 움직일 수도 있겠죠.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상장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분들을 상장 이후에 매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반의 움직임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따라가다가 손해를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정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장 이후의 움직임들이 하방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좀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100%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라젠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처럼 이제 시장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 주가가 상승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추세라는 부분들, 또 신고가라는 부분들,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네, 이 신규 새내기 종목들, 공모주들 같은 경우 당분간은 관심을 많이 끌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전달해 드립니다. 요거는 약간 좀 화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투자 수익금의 20%를 세금으로 내라. 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2023년 이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미 당장 다가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바로 시행되는 것이 3억 원 수준으로 이제 대주주의 기준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3억 원 정도를 한 종목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피부에 와닿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다 없애가지고요, 그 금액의 한도 규모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모든 그 투자자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이래서 이제 여기서 뿔이 나기 시작하는 건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웃긴다는 얘기예요. 증권거래세는 지금 현재 원래 0.3이었다가 줄였죠. 그래서 0.25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매년 0.05%씩 줄이겠다. 그래서 2023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증권거래세가 0.15%가 됩니다. 일단 이건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세를 20%를 또 내야 됩니다. 여기다가 대주주다. 그렇게 되면은 네, 여기다가 이제 또 더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주주에 대한 어떤 세금을 또 더 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지막지한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3억 원이다라는 대주주의 기준이 그대로 있다라면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일단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양도세를 내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3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또 세율이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금 무지하게 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사실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그 증권협회 쪽에 이제 그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뭐 이야기 듣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식 못하겠다, 때려치겠다,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나올 정도죠. 일단 그 계산한 부분들을 따라서 보면은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 사실 이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투자를 보는 이 투자자들이 오히려 단기로 사고 팔고 한 사람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더라. 네, 사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5% 이하로 그 연간 수익률이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안 냅니다. 그런데 5% 이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세금이 단타보다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주식을 연간 5%로 잡아서 이게 투자하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실물은 모르고 그 책상 위에서 네, 현장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폐해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이 중헌디? 네, 그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이거 없애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 나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이게 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한테는 세금을 안 물리고, 국내 개미 투자자만 봉이냐 이거지. 네,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반대하는 그런 국민청원을 계속 내고 있다. 주식의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 네, 또 양도세는 대주주에게만 시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대주주 기준도 지금 3억 원대에서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3억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봐야지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양도세를 물리는 것, 이 중에서 이제 정부가 저울질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수준이라면 증권거래세를 그냥 놔두고 양도세를 없애는 게 더 낫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손실이 나도 계속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계속 걷어들여야 되는 거고,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금을 어느 쪽에서 효과적으로 걷어들일 것이냐,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법은 뭔가 칼질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는 굉장히 큰 타격을 정부가 입게 될 것 같고요.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돈 문제가 제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뭔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은행주들의 반등, 즉 볼코롤이 완화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 전달해드렸고, 공모주 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하반기 기대주들이 또 뜨거워지고 있다. 네,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새내기주들 공략하실 때는 초반의 변동성, 그 다음에 초반에 이제 나타나는 물량의 있던 그 매도 출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투자금 20%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런 악법 같은 양도세, 이 부분 뭔가 칼질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 좀 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청원을 놓고 의견을 내다 보면은 뭔가 거기에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자, 차트, 차트가 아니죠.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양도세 때문이야. 말이 꼬이잖아요. 이거. 네. 자, 지금까지 주가 상승이 미비했고 저가주이면서 실적도 별로 좋지 않은 소외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제 시장의 상승 기조가 마지막까지 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폭풍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나를 수 있다. 나 이 격언 너무 좋아요. 폭풍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나를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이슈, 그다음에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냥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들조차도 다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전에 그 자전거 테마가 있을 때요, 너무 자전거 테마가 열풍을 불다 보니까 무슨 나사몬 만드는 회사, 고무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까지 다 올라가요. 자전거랑 뭔 상관이냐 했더니 고무 손잡이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바퀴에 들어가는 나사를 만드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비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는 정말 올라가면 안 되는 종목들까지 다 올라가 버리는 경우, 또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내려가면 안 되는 종목까지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시장의 끝자락에 와 있다. 그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풍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날아간다. 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많이 먹으면 누구나 살찐다. 이건 아닌가?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주말장 특별히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분위기 일단 개선되면서 마감되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주말 맞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분위기가 계속 꾸준하게 양호할 거 생각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마지막까지 기다리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주말장 변동성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래도 오후장 공략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저는 장중시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편안한 출발, 확실한 출발, 힘찬 출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